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서 12장 중에 이제 7장 왔습니다. 벌써. 이제 절반 이상이 왔는데요. 7장 같은 경우는 감염 관리인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어느 병원에든 어느 요양병원에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여기 보시면 7.1, 7.2, 7.3, 7.4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1 보시면 먼저 우리가 감염 예방에 대해서 그리고 감염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나 정규 등급으로 돼 있고요. 그죠? 요 조상목 2번 빼고는 1번, 3번은 스트럭처, 구조적인 것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위원회를 운영하는지 여기 조상목 2번 보시면 위원회 운영 이거는 직접 그 위원회인 위원들에게,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가서 물어보거나 회의록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이제 서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에 의해 첫 번째 항목 1번, 2번, 3번 항목이 있는데 7.1에 1, 2, 3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정에 내용을 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감염관리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감염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고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는 이제 보통 역할 이래가지고 감염관리활동의 기획, 통합, 조정, 지원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동그라미들 있잖아요. 6개 부분에 대한 이 6가지 역할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4번 회의를 하면 4번 중에 꼭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4번에 모두 다 넣으셔도 되지만 4번에 걸쳐서 내용만 있으면 돼요. 연 1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연 2회 만약에 회의를 하시면 2번 안에 이 내용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위원회 운영은 보통은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전에 뭐 연 4회, 연 2회 얘기했던 게 이제 정기적으로 여기 기준에는 연 2회 이상이기 때문에 연 2회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신종감염병이 들어왔다거나, 뭐 우리 병원에 뭐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거나, 이럴 때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꼭 필수인 필요는 없죠.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진에게 보고한다라고 하는 건 결제 라인이 이제 병원장, 위원장이 이제 보통 병원장이기 때문에 병원장 결제 라인까지 가는 것까지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 수행 부서 우리가 감염관리실, 감염관리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발생을 감시하고 감염 발생이요. 감염 감시 활동을 하고 거기 이제 보고서로 나와 있어야 되고 감염 관리 실적 같은 거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직원 건강 관리를 보건 그 관리자랑 조인해서 하잖아요. 주사침 자산 같은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밖에 감염 관리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역시 회의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력 배치, 자격 요런 것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의료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의료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보통 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던가 저기 보면 6장에 보면 환자 안전 질량상 부분 같은 경우 환자 안전법이 많이 해당돼 있고 그쵸? 자, 그런 근거되는 법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또 개정되면 개정된 것들을 보지 않고 규정을 만들고 서류를 만들면 나중에 다 고쳐야 돼요. 지적받으면서 다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상목 2, 3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한 내용들을 갖다 실제로 확인하는 그렇죠. 조상목 2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진짜 운영하는지 위원회 중에 한 명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상목 3 보시면 부서 감염관리실이 있는지 감염관리팀이 있는지 적격한 사람이 감염관리실에 실장이나 팀장을 하고 있는지 근데 정규 등급이기 때문에 상중하여서 없으면 무조건 하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만 점수를 깎이는 게 아니라 뒤에 7장의 전반적인 점수가 다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감염관리 간호사를 두는 게 좋죠. 그쵸, 여러분? 전담자. 그 다음에 7.2 보시면요. 의료기구 감염, 의료기구에서 또 감염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규정에 대한 거는 당연히 스트럭처겠고, 그 다음에 조사 항목 7.2예요. 7.2에 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 활동에서 조사 항목 2, 3, 4는 프로세스를 보겠다라는 거, 과정적인 거. 근데 네 가지 조사 항목이 다 정규 등급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호흡기 치료기구가 없다, 유치도뇨가 없다, 혈관대 카테터, 이런 거 없다, 이런 미해당으로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이거 없는다는 건 거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해당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된다. 나중에 이게 안 한 걸로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우리는 한 건도 안 하고 있어요. 한 건도 안 한 거랑 아예 안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자, 여기 규정을 만들 때 보시면 뭘 포함해서 이제 의료기구 관련된 감염관리 규정을 만드냐면 호흡기 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라던가 유치도뇨관, 그쵸? 혈관내. 여기 지금 조사 항목 2, 3, 4에서 다 보고 있다가 하는 거를 규정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규정에다 이렇게 놓고 우리는 호흡기 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를 할 때 손위생 이렇게 하겠다, 장갑 착용 이렇게 하겠다, 흡인시, 석션할 때 멸균 카테터, 생리식염수 관리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 그 요양병원이 다 비슷하긴 해요. 그쵸? 이런 것들이, 그 표준주의. 여러 가지 그 적격한 그 자격을 지키면서 이렇게 감염관리 하고 있는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이렇게 뭐 다른 병원급이나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을 비해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요런 것들을 요양병원에서 주로 하는 것들 위주로 의료기구 감염관리를 본다라고 하는 거고, 7.3 같은 경우는 의료기구를 그럼 세척하고 소독하고 멸균, 그리고 세탁물 관리하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정규 등급이어서 꼭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사 항목 1 빼고는 나머지, 조사 항목 1이랑 6, 세탁물 관리 규정. 그러니까 규정 있는 거, 서류 확인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프로세스니까 현장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보면 이 규정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쭉 볼까요? 그리고 어차피 조사 항목 2, 3, 4, 5, 6, 7은 이 조사 항목 1, 이 규정 안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저는 이 조사 항목 1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규정을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떻게 지키시면 된다라는 거를 이 강의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자, 먼저 조사 항목 1에서 규정 그럼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여기 7.3에서 보는 의료기구의 세척, 소독, 멸균 과정에 대한 요 내용을 포함하는 거죠. 소독시설 환경관리, 중앙공급실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출입통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오염구역, 청결구역 이런 거 제대로 구획을 설정해서 구분을 하는지, 실제로 직원들이 여기 넘나들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상을 주지만, 여기 밑으로 가가지고 뭐 소독시설 갖추고 있다, 세척, 소독, 멸균 수행에 대한 이런 거에서 현장에서 프로세스를 봤을 때 여기서 상중하 점수 중 안 되고 있으면 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셨더라도 정확히 외우고 요게 좀 근거가 되는 걸 찾으셔가지고 좀 잘 지키셔야 된다. 금방 걸리거든요. 가라로 한 거 다 걸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의료기구 수거 방법이라던가 멸균물품, 청결물품 별도 분리해야 하는 공간을 마련하잖아요, 이제 보통. 그죠? 그리고 이제 직원이 개인 보호구, 왜냐면 세척하고 멸균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개인 보호구 기본적으로 방수가운, 마스크, 뭐 고글 같은 거 쓰고, 눈 보호구가 고글이죠. 장갑 같은 거 고무장갑으로 대체해서 그거 전용으로 쓰기도 해요. 신발 같은 것도요, 당연히 쓰고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프로세스. 자, 그리고 세척기구 이 고위험, 주니엄, 비위험 해가지고 우리가 소독, 멸균 구분하는 거 그런 거 아시잖아요. 자, 그런 것들, 이온가스 사용하면 이온가스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딱
그 분리 공간 만들어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멸균기 같은 것도 관리하는지 잘 관리하는지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멸균 물품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그냥 구획만 나눠져 있으면 안 되고 자 여기 보관장에다가 보관하고 문 닫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 보시면 의료기관 세탁물은 오염과 일반 세탁물 크게 나뉘는데 요렇게 보시면 세탁물 수집 장소가 당연히 뭐 환자로부터 직원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에 있어야 되고 이게 일반 세탁물과 오염 세탁물의 그 세탁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돼서 따로 나가야지 그렇게 혼재돼 가지고 세탁을 하면 크게 뭐 정말 불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염물질이 발견되고 이러면 뭐 누구 책임이겠어요. 관리 소홀의 책임이겠죠. 우리들 간호 영역에. 자, 그래서 이제 뭐 행정 영역도 나중에 과태료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2021년부터 이제 시작된 거여가지고 그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시행이 2021년 8월 요이땅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도 기간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일반 세탁물, 오염 세탁물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어떤 조사위원은 이런 거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탁물 관리에서 직원 유니폼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직원 유니폼도 사실은 그 감염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병원 차원에서 의료기관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세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집으로 가져가서 알아서 빨아와. 이러면 사실 감염관리 잘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 것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차피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다 환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직원 유니폼 같은 것도 좀 챙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감염관리적으로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기에서 요렇게 나와 있어요. 세탁물 관리, 처리 업무하는 직원을 교육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염관리 교육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원내 직원 모두와 그러면 여기 뭐냐면 의료진 포함이죠, 당연히. 그리고 요렇게 외부 업체 그리고 뭐 간호학생이라든가 뭐 조무사 학생 그쵸?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두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원내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도우시는 분들도 다 해당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 이제 교육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 감염관리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해드렸고 그 다음에 7.4 환자 치료 영역의 청소, 소독, 환경관리라고 하는 거 다 정규 등급이고요. 조사 항목 1 규정 보는 거, 서류 보는 거 빼고 나머지 다 프로세스에 대한 건데. 자, 청소 소독 어떻게 수행하고 음용수 관리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청소, 소독 이렇게 청소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독구역 같은 경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청소구역에 병실, 치료실, 복도, 화장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중에 하나라도 미비하면 상을 줄 수가 없겠죠. 상중하 점수인데. 그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소독구역 같은 것도 격리환자 병실이라든가 침습정행이라는 뭐 수술실 같은 경우는 없겠지만 뭐 드레싱 한다거나 아닌 침습정행을 하는 그런 구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청소 소독을 하냐면요. 정기적으로 1일 2회 매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고요. 왜냐하면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시까지 제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질병관리청에 공문이 와서 문의를 해보니까 의료기관 안에 있는 그렇게 환자 커튼 있잖아요. 예를 들어 5인실이면 5인실 안에 있는 환자 프라이버시 커튼 있죠. 치는 거. 그 커튼을요, 한 분이 예를 들어서 14일 입원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되게 짧은데 14일 입원해 있었다라고 하면 그분이 퇴원을 하고 14일 되는 날에 그 커튼을 교체해서
세탁을 맡겨야 돼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여기 오염이 있을 때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없을 때도 보통 퇴원시에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감염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쵸? 격리실 같은 경우는 매일 소독제 이용해 소독하고, 치료실 같은 경우 감염 환자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즉시 이제 처리한다, 소독한다,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는 게 좋죠. 이런 내용이 만약에 없으면 질문을 하게 돼요. 이러한 경우 뭐 일상적으로는 매일 얼마나 자주 이렇게 조사위원이 물어보게 되면요, 상 점수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소 소독 도구 같은 경우 대걸레, 걸레 이런 거 어떻게 세탁하고 건조하는지 따로 또 이렇게 보거든요. 화장실 한 켠에 있다, 이거 관리 안 된다 생각합니다. 따로 이렇게 보관장을 마련하는 게 좋고요. 음용수 관리 조리장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환자들 층마다 있는 뭐 예를 들어 그 정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필터 관리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자주 소독하는지 이런 장부 같은 거 확인해요. 체크리스트 보여주셔야 된다 라는 거를 조사 항목 2, 3에서 좀 자세히 프로세스기 때문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나머지는 이제 뭐 해당 안 되는 병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7장은 좀 길어서 7.4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서 이 7장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에 나와 있는 수준, 제가 말씀드린, 조언드리는 수준에 의해서 규정이 완성되고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키시면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그 감염관리, 그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령까지 해가지고 잘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특히나 코로나19, 뭐 메르스, 2015년 메르스나 2020년, 19년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요양병 굉장한 취약 그런 집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미리미리 대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나 Q&A 같은 것들도 카페에서 받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요양병원 인증 기준 7장 감염관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